네, 생명존중 마지막 14주차 강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다 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그 원인들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자살률 추이가 어떻게 되어 왔고 또 특히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가운데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고 그 원인들, 특히 경쟁사회 속에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자살 원인과 진행 과정에 따른 그러한 이제 개입 전략을 갖다 펴면서 2022년에는 세계 1위의 오명을 벗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살률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그런 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진짜 줄일 수 있을까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사회 구성원들인 동료, 친구 또는 뭐 여러분들처럼 학생들인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같은 동급생들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고 또 어떠한 동기에서 그렇게 자살을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사람들의 경험담 이런 것들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2차 시 2교시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갖다가 감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학생의 경험을 갖다가 이야기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지 청소년 스쿨 3기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되게 당황하셨죠? 다짜고짜 나와서 막 잘 살고 있냐고 질문하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니면 뭐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말의 후회도, 외로움도, 뭔가 우울감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먼저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보배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1등, 우등생, 뭐 금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그런 엄친딸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과학고에까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입학해서 본 시험 결과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나요? 네, 되게 고마운 말씀이신데 여기 엄마가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마 제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모르실 거예요. 네, 보고 충격받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는 총 83명 중에 82등을 했습니다. 저 그때 성적표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맨날 제 뒤에는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심하게 좌절을 해서 막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이러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도망칠 거야. 그렇게 계속 도피를 하다가 곧 저는 저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뭐라도 할 줄 아는 듯 뭐라도 잘 하는 듯 발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을 통해 보였어요.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죽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되게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옆에는 커다란 돌벽이 있었고 여기에는 막 몇 톤 트럭들, 화물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 길에 민들레가 듬성듬성 피어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억울해져요. 아,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난 이렇게 죽고 싶은데, 막 꽃은 예뻐, 막 쟤는 예뻐. 그래서 그때 꽃한테도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 둘. 하지만 전 둘 이상을 세지 못했어요. 아, 제가 설마 숫자를 못 써서 둘 이상 못 센 거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나름 과학고인데 숫자 정도는 셀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집 앞이었습니다. 집에 보니까 딱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상황이 막 비장하게 자살 결심하고 나와가지고 막 집 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한바탕의 자살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청소년 전문가의 소화기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청소년의 40%는 불안과 우울의 증세를, 20%는 자기의 멸시를, 7에서 8%는 자살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지금 저한테 보이는 엄마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엄마를 인터뷰해오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잘 살아온 걸까? 아, 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겠지 하고 얼버무리긴 했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의 굳게 닫은 입술과 엄마의 눈에서 후회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3개월 전에 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엄마는 아빠의 아내로서의 엄마도 아니었고, 저 언니의 엄마로서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제 롤모델이자 원더우먼인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자신으로서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엄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초라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잘 나가서 부럽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희망과는 달라서 서럽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든지,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고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어요. 학원, 과외, 취미활동, 올 스탑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꿀같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을 보러 다니고, 동물한테 먹이를 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저만의 소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다. 이런 되게 유쾌하지만 사소한 장점들 있죠. 근데 그런 걸 차례 써내려가다 보니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극복을 해내게 됩니다. 문득 자신이 초라해진다면 가장 먼저 실컷 펑펑 울어보세요. 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사소한 장점들, 사소하고 유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거요. 마지막으로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할 거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꽤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구나가 이런 고통,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겪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 친구 마찬가지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살을 이렇게 감행하려고 그럴 때 주변에 따뜻한 한마디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에게서도 질투를 느꼈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속삭임? 이런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자살을 갖다 많이 하는 데로 유명한 데가 한강 같은 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구도 이제는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코믹한 문구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다가 잠깐 이렇게 한눈 팔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자살을 갖다가 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이제 다리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귀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또 당신은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공감한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넌 그래도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충분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자살 예방 문구도 바뀌고 또 다양한 노력을 갖다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간도 넘어가기 힘들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제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한 바닷가는 거기서 투신을 하고 그러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라고 해요. 거기에 팻말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떤 팻말이 세워져 있냐면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어요. 저기 써져 있는 것이 저거 제가 이제 읽어보면은 이슨 마떼. 이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이런 의미예요. 마떼는 기다려. 초또 마떼 구다사이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기다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저기 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드디스크와 게시타노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혹시 삭제했니? 라고 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협회 이런 데서 이제 적어놓은 문구거든요. 바로 저 문구를 보고서는 자살 시도자가 저 팻말을 갖다 보고 그렇지.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하드에 남 보면은 참 창피한 거, 또 그리고 그거는 없애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하드디스크 지우고 그러는 과정에 자살을 갖다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지우게 됐고 또 자살을 갖다 방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팻말이 세워지고 난 후에 저기서 그동안 자살자 수가 많았었는데 자살을 이제 감행하고 그래서 그 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아주 사소한 그런 노력들이지만 우리가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또는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잠시나마 자살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말 또는 문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부터 단절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단절할 수 있는 편안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잠자듯 편안한 죽음, 이거 다 거짓말이다. 예,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죽기도 힘들어요. 자살 시도자들이 말하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영식 씨, 가명이죠. 69세인데 지금도 후유증이 있다. 이제는 자살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 같은 행동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정란 씨, 56세 여성인데요.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평화롭게 잠자듯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살 하는 사람들이 감행하는 그런 방법들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또 김지연 씨 25살 여성인데요. 물론 가명들입니다. 다. 생각보다 자살하는 건 쉽지 않다. 고통 없이 죽는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정말 힘들다. 죽는 과정 정말 힘들다. 나와 같이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자살 감행자이면서 그런 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네. 여러 번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갖다 감행했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절대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본 바가 있겠지만요. 해표지증을 갖다가 앓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몸통밖에 없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해표가 뭡니까? 바다 표범이잖아요. 바다 표범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뭐 팔처럼 이 지느러미라든가 꼬리라든가 뭐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인 경우에도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해표지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강연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8살 이후에 자살을 갖다가 3번이나 감행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표지증을 앓고 있으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삶을 갖다 살고 있는 우리 가까운 대전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손가락이 한 손에 2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전체 4개인데도 피아니스트로서 활발하게 살고 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영상이 처음에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Vibrant piano sounds. When watching Hia playing the piano, it is hard to believe she can play even though we can see it. How does she play the piano? Pianist Hia Lee. Hia has a physical disadvantage when it comes to playing the piano. Hia has phocomelia, a congenital birth defect in which the upper portion of a limb is absent or poorly developed, so that the hand or foot attaches to the body by a short, flipper-like stump. When Hia was born, she only had 2 fingers on each of her hands. Even her legs were only normal up to her knees. At the bottom of her legs, she had thin toes attached, however, that had to be amputated when she was 3 years old. She now walks with her knees. Despite all this, Hia grew up a beautiful and bright child. Everyone said it was impossible, but Hia plays the piano with 4 fingers. It is possible only through painstaking perseverance and practice. Levels of dedication and practice that we cannot even conceive.
a great pianist who overcame her shortcomings by effort and endurance. Though physically small, Hia has a big heart that delivers hope whenever she plays the piano. Now Hia is a famous pianist. Her concerts and performances are all year round. If anyone wants to hear Hia play, she will run there. Four-fingered pianist Hia, a pianist who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Hia continues to deliver hope through her performance for those who are distressed and down. Unseen fingers. Hia does not only possess 4 fingers, she has much more than 6 fingers, filling in for her while she plays the piano. She is the most brilliant pianist in the world. The fingers that cannot be seen are used through Hia to deliver hope and courage to all people around the world who are struggling and alone. We believe that through every single note, there will be life flowing from those notes, and that breath of life will be delivered to those who are dying and lost. We hope that Hia's music will bring hope and brightness to all. 네,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불편함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어떤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그리고 자기 삶을 갖다 사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즉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렇죠? 왜 나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습니다. 예,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이죠. 네. 주변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든가 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보듬어 줌으로써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 사진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나요? 이분이 누군지? 폴 포츠라고 하는 휴대폰 팔던, 영국에서 휴대폰을 갖다가 팔면서 생활을 근근히 하던 사람인데, 브리튼's got 탤런트라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그래서 대상을 갖다 받음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좋아하는 또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 볼 때마다 너무 진짜 감동적이어가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저는 22살 최상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되게 어두운 데에 계속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기에 도착한 것도 너무 막 마음 좀 되게 무겁고 좀 많이 그런데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상봉이라고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죠.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맞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 좀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듣고 공부하고 그냥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판정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신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지형에서 통과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껌파리 폴보트, 예,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성악가로 그 이후에 이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최종 준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악가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는 이제 암이 발병이 돼서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2002년도에 주역이었었던 축구 선수 유상철 님이 이제 운명을 달리했다는 이제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 예, 조금 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예, 훌훌 털고 일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주변에서의 응원, 공감, 또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욕을 갖다가 이제 불러일으켜 주고는 하죠. 예, 재판정에서도 어떤 자살을 감행하려고 동반 자살을 갖다 시도했었던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재판장께서 직접 따뜻한 격려의 말과 더불어서 또 돌아가는 차비까지, 또 조카에게 선물까지 사주라고 이렇게 직접 자비를 갖다가 이렇게 털어서 그래서 지원해줬다 하는 따뜻한 그런 이제 뉴스도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한 청년들을 법정에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배려한 판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한 판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청년에게 차비까지 챙겨줬습니다. JCN 뉴스 구현희 기자입니다. 신변을 비관해 인터넷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한 청년들,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강제로라도 장기간 구금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했다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려고 한 깊은 고뇌와 참담한 심정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살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우주가 도서관이라면 우리 모두는 한 권의 책으로 한 번 시작된 이야기가 허망하게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이들이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한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동료 수감자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선고를 마친 박 부장판사는 이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골랐다며 2권의 책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특히 구속됐다 풀려난 한 청년에게는 멀리 떨어진 집까지 가는 차비에 보태고 3살 조카의 선물도 사가라며 자신의 사비 20만 원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이들은 재판부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부는 세상에서 고립돼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누군가를 살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은 처음이라며 어떻게든 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재판장님의 말씀 한마디, 또 행동이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진짜 밝고 활기찬 미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주변의 따뜻함, 또 위로, 감동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명 존중 강좌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지금까지 생명 존중 강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